안동시가 유휴지에서 못 본 약초를 재배해 건강식품을 개발했습니다. 영주 일진 베어링 아트 공장이 2배 규모로 증설됩니다. 지역 경제에 활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수시가 소통행정을 위해 국장급과 시장 간 회의에서 팀별 업무 보고와 자유토론 형식으로 회의 형태를 바꿨습니다. 아시아 최고의 장르 영화제인 부천국제 판타스틱 영화제가 11일간의 대장정을 마치고 지난 27일 막을 내렸습니다.批판의 이모저모를 살펴봅니다. 하남시가 주민참여 예산학교를 열고 시민들의 시정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균형 발전과 문화소통을 위해 앞장서고 있는 지자체의 뉴스입니다. 사람들은 플라스틱 병에 담긴 물을 마신 후 다 마신 병은 쓰레기통에 버리죠. 그런데 만약 빈 플라스틱 용기까지 모두 먹을 수 있다면 환경에 얼마나 좋을까요? 런던의 디자인 전공 학생들이 제작한 먹을 수 있는 패키지 5호는 이런 단순한 아이디어에서 탄생했습니다. 계란 노른자 껍질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학생들은 요리에 이용된 기술인 구체화 기법을 발전시켜 5호를 만들었는데요. 염화나트륨과 알긴산염이 생성한 외부막과 젤 형태의 내부막이 접착제 없이 묘를 위생적으로 보호해준다고 합니다. 누구나 인식하고 있는 환경 문제지만 대안을 제시한 학생들의 착한 아이디어가 기특한 것 같습니다. 항상 발빠르게 각적의 소식을 전하는 지자체의 뉴스. 오늘은 경상도부터 시작합니다. 농촌이 고령화되면서 농사를 짓지 않는 유휴지가 늘고 있습니다. 안동시는 이 유휴지에 목본 약초를 재배해 건강식품을 개발했습니다. 안동시의 새로운 특산품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농촌의 고령화로 방치된 농지와 산지가 늘어남에 따라 안동시가 2011년부터 유휴지를 활용한 목본 약초 재배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통 제조 방식으로 참죽순과 엄나무순을 김치와 장아찌 식품으로 개발해 안동시 약용작물 공동 브랜드 청안초를 활용한 지역 특산품을 출시했습니다. 안동시는 앞으로도 목본 약초를 활용한 새로운 식품을 개발해 새로운 농가 소득원을 발굴,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영주 방구 전문 농군단지에 입주해 있는 일진 베어링 아트가 올해 말까지 현재의 2배 규모로 증설됩니다. 400여 명의 일자리와 인구 유입이 예상돼 지역 경제의 활력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진 베어링 아트 영주 공장은 지난해 6월 연면적 4만 9천 제곱미터 규모의 공장을 신축해 현재 480여 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오는 연말까지 5만 9천 제곱미터 규모의 추가 생산 라인을 신축합니다. 베어링 아트 영주 공장 2단계 증설이 완공되면 생산량 증가는 물론 2017년까지 400여 명의 신규 일자리 창출과 인구 유입이 예상돼 지역 경제의 새로운 활력소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영주시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투자 유치 전략으로 2010년부터 지금까지 투자 유치 만족도 평가에서 전국 10위권 내에 진입해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한국선비문화수련원에서 해외교포 자녀 초청 영어 체험 캠프가 열렸습니다. 영주시는 글로벌 인재양성 특구 사업의 일환으로 6년째 해외 자녀 초청 캠프를 열고 있습니다. 지난 14일과 15일 양일간 열린 영어 캠프에는 미국 뉴욕주와 캘리포니아주 등 10개 주에 살고 있는 해외 교포 자녀와 한국어를 배우는 미국 학생 34명, 영주 지역 중고생 34명 등 총 74명이 참가했습니다. 양국의 학생들은 1대1로 파트너를 맺어 숙식을 함께하며 유복 배례, 달래, 자연 염색 등 다양한 전통 문화를 체험하고 선비촌과 소수서원 일대를 견학했습니다. 미국 학교 교장단과 미국에 있는 한국어진흥재단 관계자들은 학생들이 머물고 있는 캠프장을 방문해 학생들을 격려하고 참가 학생들이 선보인 전통 혼례 시연도 관람하는 등 전통 문화 체험에 동참했습니다. 영주시에서는 글로벌 인재양성 특구 사업의 일환으로 6년째 해외 자녀 초청 캠프를 개최해 해외 학생들에게는 한국 전통 문화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학생들에게는 영어 표현 능력을 향상시키는 기회를 제공해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지금 부모 세대들은 어렸을 적 개울에서 멱을 감고 물고기를 잡던 아련한 추억이 있을 겁니다. 요즘 아이들 대부분은 도시에 살아서 그런지 이런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드뭅니다. 국립민속박물관은 농촌 생활을 체험할 수 있는 민속마을 추억여행이란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는 40여 명의 참가자가 평창군 수동마을을 찾았습니다. 강소라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12일 평창군 박림면 수동마을에서는 국립민속박물관 주관으로 가자 1박 2일 민속마을로 떠나요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2014 강원 민속문화회 사업과 연계해 추진되는 이번 행사는 농촌의 생활문화를 체험하고 주민들과 정을 나누는 특별한 시간으로 꾸며집니다. 강원도의 그 깨끗한 자연과 환경을 우리 어린이들이 체험을 통해서 익혔으면 좋겠고요. 그다음 그렇게 그 자연 환경 속에서 강원도의 민속 문화도 또 함께 가족들과 같이 즐거운 경험으로 오래도록 남았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수동마을은 예로부터 물이 많다고 해 수동이라는 이름을 갖게 됐습니다. 마을은 주변에 크고 작은 산들로 둘러싸여 있는데요. 수동마을에서는 마을을 따라 흐르는 개촌천과 나무숲이 우거진 수동계곡에서 나무와 계곡의 자연 생태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개촌 지역이 상당히 그 자연 경관이 다른 지역도 상당히 그 경관이 우리 평창군은 뛰어나지만 이 개촌 수동마을은 그 수변 환경이 상당히 뛰어난 것 같아요. 그리고 천혜의 자원이 지금 갖고 있는 이 창송계곡이 사람들이 그 지금 자연 수신여지로 묶여 있어갖고 많이 그 자연 상태가 보존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을 또 유지하고 있고 자연 상태가 또 유지하고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또 내방을 한 것 같습니다. 산과 들에서 색다른 경험과 추억을 쌓은 가족들은 소중한 순간을 사진으로 남겼습니다. 이를 오래도록 기억하기 위해 가족 액자 만들기 시간을 가졌는데요. 옹기종기 모여 앉아 체험을 통해 느낀 점을 이야기하고 액자를 꾸미는 동안 가족의 정은 더욱 돈독해졌습니다. 한마디로 상당히 기분이 좋고요. 어릴 적에 외갓집에 놀러 갔던 그 기억을 우리 애들한테 전해줄 수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런 기억이. 지금은 저희도 다 도시에 살아서 그런 기억을 못 전해줬는데 이번 기회를 계기로 우리 애들도 시골이라는데 그냥 그 나이 드신 분들하고 같이 어울리고 자연하고 어울리면서 이렇게 재밌게 있는 모습을 보니까 상당히 기분이 좋네요. 수동마을에서는 색다른 문화체험과 농촌의 정을 전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옥수수와 감자의 수확을 체험하고 이를 활용한 전통 음식 만들기에 도전했는데요. 어린이들은 생전 처음으로 감자를 직접 갈고 반죽해 감자전과 감자 반대기 등 강원도의 색깔이 듬뿍 담긴 향토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감자 반대기 만들고 있어요. 직접 이렇게 만들어 보니까 어때요? 재밌어요? 네, 네, 기분이 어때요? 재밌어요. 또 오고 싶어요. 수동마을은 앞으로도 꾸준히 체험마을 프로그램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참가 신청은 국립민속박물관 어린이박물관 누리집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깨끗한 물이 흐르는 평창군 수동마을. 이곳을 찾은 가족들은 마을의 생활문화를 체험하고 주민들과 정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늘을 계기로 앞으로 수동마을을 찾는 관광객들이 더욱 많아지기를 기대합니다. 햇빛 700 강소라입니다. 여수시가 전남에서는 처음으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 준주거 지역에서도 생활형 숙박시설 건축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시는 개정된 도시계획 조례를 지난 15일부터 시행함에 따라 준주거 지역의 경우 지금까지는 숙박시설을 건축할 수 없었으나 생활 숙박시설에 대해 주택 밀집 지역과 차단되거나 50m 이상 떨어져 있는 대지에 건축을 허용했습니다. 또한 준공업지역의 경우 공동주택 가운데 다세대 주택에 대해 신축을 허용하도록 개정됐습니다. 민선 6기 여수시가 소통행정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존 국장급 공무원이 시장에게 직접 보고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팀별 업무 보고와 자유토론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시는 기존 시정 업무 보고가 국과장급 간부 공무원들이 시장에게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하는 수직적 형태로 이루어져 참신한 아이디어 창출이 어렵다고 보고 팀장별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처음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팀 단위 업무 보고는 기획예산과를 시작으로 51개 전 부서를 대상으로 실시돼 공직자들의 아이디어를 시정에 반영할 방침입니다. 부천국제 판타스틱 영화제가 지난 17일부터 27일까지 11일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수많은 영화인들과 팬들이 모여 축제를 즐겼는데요. 영화제 하면 빼놓을 수 없는 레드카펫 행사, 화면에 담아봤습니다. 부천체육관, 영화제의 상징 레드카펫 위로 화려한 플래시가 터지고 팬들의 환호 속에 별들의 입장이 시작됩니다. 올해 개막식 사회를 맡은 배우 신현준과 유인나는 다정히 팔짱을 끼고 입장했고 심사위원으로 피판을 찾은 배우 조민수는 고혹적인 자태를 뽐내며 심사위원으로서의 각오를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영화계의 거장 임권택 감독을 비롯해 올해 새로운 작품으로 피판을 찾은 국내외 감독과 제작진들의 발길도 꾸준히 이어졌습니다. 톱스타들도 어김없이 피판을 찾았습니다. 올해 영화 영린으로 스크린에 복귀한 배우 현빈. 멋진 드레스로 모두의 시선을 한눈에 사로잡은 손예진은 팬들의 환호에 밝은 미소로 답했고 최근 큰 인기를 누리고 있는 배우 조진웅과 김우빈도 당당히 레드카펫을 밟았습니다. 이외에도 피판 레이디 심은경을 비롯해 국민 배우 안성기와 문성근, 그리고 영화와 드라마에서 활발히 활약 중인 정유미, 연우진, 송재림, 도희 등 수많은 스타가 방문해 피판의 개막을 축하했습니다. 레드카펫의 열기는 개막식에서도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화면 속 영상과 무대 위 퍼포먼스가 절묘한 조화를 이루며 영화제의 서막을 알렸고 곧이어 조직위원장인 김만수 시장의 개막 선언과 함께 사랑, 환상, 모험의 부천국제 판타스틱 영화제 그 18번째 여정이 시작됐습니다. 개막식에서는 배우들에 대한 시상도 마련됐습니다. 먼저 피판과 한국영화제작가협회가 공동으로 선정한 올해의 피판 스타 프로듀서스 초이스는 수려한 외모와 안정된 연기로 절대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는 현빈과 폭넓은 연기 스펙트럼을 가진 대표 여배우 손예진이 수상했습니다. 또 부천 시민이 직접 뽑은 피판에서 가장 보고 싶은 배우에게 주어지는 판타지아 어워드는 충무로의 블루칩 김우빈과 올해 피판 레이디 심은경이 선정됐으며 장르 영화에서 인상적인 연기를 보여준 배우에게 시상하는 이스타 어워드는 최근 영화 끝까지 간다로 강렬한 인상을 남긴 연기파 배우 조진웅에게 돌아갔습니다. 부천국제 판타스틱 영화제는 오는 27일까지 열리며 48개국 210편의 영화가 상영됩니다. 공식 경쟁 부문 부천 초이스에 선정된 24편의 경우 심사위원회 심사와 관객 투표를 거쳐 시상하며 이외에도 아시아 최고의 장르 영화와 한국 독립 장르 영화 등에 대한 시상과 지원도 제공됩니다. 아시아 최고의 장르 영화 축제 부천국제 판타스틱 영화제. 상상을 뛰어넘는 신비로운 세상이 지금 부천의 스크린을 가득 채웁니다. 어느덧 아시아 최고의 장르 영화제로 자리매김한 부천국제 판타스틱 영화제가 마니아들의 큰 사랑을 받으며 아쉬운 막을 내렸습니다. 올해 피판 프로그램을 정리해봤습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괴수의 전설로 불리는 고지라. 모든 괴수 캐릭터의 원형인 고지라가 탄생 60주년을 맞아 피판을 찾았습니다. 작은 상영관, 일명 고지라 마니아들의 괴수 이야기가 한창인데요. 고지라와의 첫 만남에서 시리즈별 숨겨진 뒷이야기, 특수 촬영, SF 장르에 대한 애착과 한국 괴수 영화에 대한 기대까지 솔직한 이야기가 관객의 귀를 사로잡습니다.
특히 이번 기획전에서는 1954년 흥행 돌풍을 일으킨 최초의 고지라에서 지난 2004년 개봉한 고지라 파이널 워즈까지 고지라의 대표작 7편이 상영돼 괴수 마니아들의 호응을 얻었습니다. 피판에는 예전부터 계속 오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고지라가 제가 예전부터 관심 가지고 있던 작품이기도 하고 이번 상영하는 고지라는 굉장히 고전 작품이라 가지고 제가 본 지도 오래되고 해가지고 기억을 새로 되살리는 기회도 될 거 해가지고 이렇게 오게 됐거든요. 그런데 메가토크 시간도 있고 해가지고 이제 전문가분들한테 좋은 얘기도 많이 들을 수 있어가지고 굉장히 이제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올해 부천국제 판타스틱 영화제 상영작은 모두 210편. 쉽게 접할 수 없었던 다양한 장르 영화에서 감독, 배우 등 영화인과의 만남, 그리고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영화 이야기까지 영화와 관련된 모든 것이 준비됐는데요. 매표소와 상영관에는 영화를 좋아하는 관객들의 발길이 꾸준히 이어졌습니다. 공연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어스름이 깔리는 저녁, 흥겨운 음악이 울려 퍼지고 모두 함께 축제를 즐깁니다. 신나는 노래와 연주, 멋진 무대에 관객의 환호성이 터지고 음악에 푹 빠진 순간 더위와 스트레스는 저만치 물러납니다. 또 공연 후에는 야외 대형 스크린에 영화가 상영돼 한여름의 영화축제 피판의 매력을 여실히 보여줬습니다. 평소에 좋아하던 장미여관도 보고 짱짱 재밌었던 것 같아요. 막 방방도 뛰면서. 밖에서 영화도 보고 진짜 좋아요. 피판과 함께 피판에 끼어 개막한 동네 영화제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피판 특별 이벤트로 마련된 약대동 꼽사리 영화제. 레드카펫 행사에서 화려한 개막 선언까지 작지만 영화제로서 손색이 없는데요. 특히 주민들이 직접 제작한 영화 상영에서 주민들의 끼를 보여주는 배우 선발대회, 각종 공연과 게임이 어우러져 남녀노소 모두에게 큰 즐거움을 선사했습니다. 너무나 생각보다 너무나 재밌고 좋아요. 그리고 또 저녁에 무슨 영화제를 한다 그러니까요. 너무 기대되고요. 네, 꼭 보고 갈 거예요. 이외에도 각종 체험 행사와 전시, 거리 공연 등 다양한 즐길거리가 축제의 재미를 더했는데요. 부천국제 판타스틱 영화제는 오는 27일까지 계속됩니다. 후텁지근한 여름, 답답한 일상, 오싹하고 짜릿한 피판과 함께 여름을 즐겨보세요. 주민이 직접 내고장의 사업을 구상하고 예산을 짜는 주민참여 예산제. 몇몇 자치단체에서는 벌써부터 시행해오고 있는 제도인데요. 하남시도 시민들에게 이 제도를 널리 알리기 위해 주민참여 예산학교를 열었습니다. 하남시는 시의 살림살이를 꾸려가는 데 있어서 주민참여의 길을 열어놓고 예산 편성 과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2012년부터 주민참여 예산제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주민참여 예산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예산의 개념 및 편성 과정 등 기초 개념을 확립하기 위한 주민참여 예산학교가 7월 18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시민이 만들어가는 하남, 참여예산 시작하기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교육에는 주민참여 예산지역위원회 위원 146명과 회계 담당 공무원 10명이 참석해 주민참여 예산제의 의의와 현황에 대해 교육받았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제는 시민들이 예산의 기획 단계에서부터 참여해 의견을 반영, 시민생활 불편 사업, 소규모 투자 사업 등 시민의 열망이 담겨진 사업을 제안할 수 있으며 타당성 및 의견 수렴을 거쳐 시정에 반영됩니다. 한편 하남시는 지난해 주민참여 예산제를 운영하여 새능배수로 정비사업 등 47개 사업에 26억 원을 확정하고 현재 대상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남시는 주민복지 차원에서 2010년부터 고혈압과 당뇨병 환자들을 등록관리해오고 있는데요. 현재 11,000여 명의 환자가 다양한 서비스와 치료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만성질환에 몸과 마음이 지친 환자들을 위해 힐링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이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혈압과 당뇨병은 오랜 시간 스스로의 관리가 병행돼야 하는 질환인 만큼 관리 과정에서 환자들은 지치기도 스트레스를 받기도 합니다.
네, 식이요법하고 운동, 체중 관리, 약 먹기 그렇게 계속 해야죠. 근데 식이요법이 가장 힘들어요. 배웠다고 그대로 실천도 하기도 하고 또 그런데 그걸 못 참잖아요. 먹고 싶은 거는. 그러다 보면은 좀 과하게 또 먹을 때도 있고 그래서 그게 가장 힘들어요. 식이요법이. 이런 질환 관리에 대한 스트레스를 풀고 지친 몸과 마음의 휴식을 주고자 7월 17일 하남시 고혈압 당뇨병 등록교육센터에서는 긍정마인드 행복한 인생이란 주제 아래 고혈압 당뇨병 환자를 위해 힐링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워크숍에는 고혈압과 당뇨병 환자들의 자조 모임인 고모당모 참여자와 등록 환자 등 7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행사에 앞서 참가자들은 혈압과 혈당을 체크하는 등 자신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더욱 건강하고 활기찬 질환 관리를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하남시 약사회장의 약물 오남용 강의를 통해 올바른 약물 복용에 대해 알아보고 이어진 웃음 치료 강연에서는 한바탕 웃음으로 그간의 스트레스를 시원하게 날려보냈습니다. 또한 자가 관리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고혈압 당뇨병 환자를 위한 건강 시기 교육도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평소에 고혈압 당뇨병을 가지신 분들은 약물 치료, 식사 관리, 운동요법을 하시느라 많이 신경 쓰고 스트레스도 받으십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질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합병증이 생길까봐 걱정들도 많이 하시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고혈압 당뇨병이 있어도 관리만 잘하면 건강하고 행복하게 생활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다소나마 스트레스를 날려버리시고 몸과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힐링 워크숍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날 워크숍은 참가자들이 모두 모여 고혈압과 당뇨병의 좋은 음식들을 살펴보고 건강 밥상을 위한 영양교육으로 마무리됐습니다. 고혈압과 당뇨병은 합병증이 문제입니다. 하지만 적절한 교육과 관리를 통해 합병증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고혈압과 당뇨병이 걱정되는 시민이라면 하남시 고혈압 당뇨병 등록 교육센터를 이용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하남뉴스 이강우입니다. 충북 충주시의 대표적 여름축제인 제13회 충주호수축제가 오는 31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탐구모 국제조정 경기장과 세계무술공원에서 펼쳐집니다. 이번 축제에서는 더위를 한 방에 날리는 짜릿한 물놀이란 주제로 전국 드래곤보트 대회와 물사랑 축구대회가 열리는데요. 서바이벌 게임과 사륜 오토바이, 열기구, 행글라이더, 바나나보트 등도 즐길 수 있습니다. 내달 2일에는 공군 특수 비행팀인 블랙이글 에어쇼도 펼쳐진다고 하니 이색 체험을 보고 즐기며 더위를 이겨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여름 더위를 이겨내는 시원하고 짜릿한 충주호수축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제3회 예천용궁 전통순대축제가 오는 31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예천군 용궁면 전통시장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축제는 예천의 대표 먹거리인 용궁순대의 유명세를 더욱 공고히 하고 지역 농특산물의 홍보를 위해서 열리는데요. 축제 첫날인 31일 즐거운 트로트 세상 공개방송에 다수의 가수가 출연해 축가 공연으로 개막식의 하이라이트를 장식합니다. 주요 행사로는 용궁순대, 용궁 막걸리, 용궁두부 등 무료 시식 행사와 더불어 농특산물 판매전, 제3회 예천용궁 전통순대 가요제, 용궁향토 장기자랑, 경품추첨 등이 마련돼 있습니다. 경북 예천군 지역대표 먹거리 가운데 하나인 용궁순대를 테마로 한 제3회 예천용궁 전통순대 축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우리 선조들은 뜨거운 음식을 통해 몸을 따뜻하게 데워 신체의 온도와 바깥의 온도를 맞추려 했습니다. 특히 닭고기는 단백질 함량이 높은 반면 지방은 적어 소화와 흡수가 잘 됩니다. 이 때문에 보양식으로는 제격인데요. 삼계탕에 들어가는 인삼, 대추, 마늘은 더위를 극복할 수 있는 성분이 함유돼 있어 한여름 영양 보충에 좋습니다. 몸에 좋은 삼계탕 드시고 삼복더위 건강하게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유익하고 기분 좋은 지자체 뉴스.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